이스라엘, 헤즈볼라에 물러나거나 전면전, 최후 통첩을 하였다. 급격한 악화일로로 치닫는 급변하는 중동 정세가 어떻게 변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이스라엘이 무선 호출 기삐삐 동시다발 폭발 사건 이후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것은 최후 통첩 차원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지난해 10월 가자 전쟁 발발 이후 하마스와 연대를 선언하고 이스라엘 북부 국경지대를 공격해온 헤즈볼라에 이제 그만 물러서지 않으면 전면전을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경고라는 것이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WSJ은 22일 현지 시간 이스라엘이 군사력과 정보력, 우위를 활용해 헤즈볼라의 암묵적인 최후 통첩을 날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는 헤즈볼라와 교전으로 피란한 북부 국경지대 주민들을 집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레바논 접경지대의 주민 5만여 명 이상이 잦은 교전을 피해 고향을 떠나야만 했는데 이스라엘은 이를 주권 상실로 보고 있다. 미국은 외교적 해법을 모색해왔지만 이스라엘은 이런 시도가 막다른 길에 봉착했고 전쟁이 아닌 다른 해결책을 찾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헤즈볼라와의 교전은 당초 가자 전쟁의 격가지에 불과했지만 갈등이 1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북부 주민들의 피란 생활도 길어지자 더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됐다. 이스라엘로서는 뚜렷한 외교적 출구가 없는 상황에서 사태를 해결할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해진 셈이다. 가자 지구에서의 교착 상태가 심화하면서 전선에서의 교전이 줄어 북쪽으로 눈을 돌릴 여유가 생긴 점도 이스라엘의 전략 전환에 영향을 미쳤다. 니르 바르카트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장관은 우리는 북쪽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다며 헤즈볼라가 자발적으로 이동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만큼 우리 앞에 또 다른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실제로 지난주 북부 주민의 귀환을 공식적으로 전쟁 목표에 추가했다. 한 이스라엘 당국자는 20일 수도 베이루트 외곽의 다이에 지역을 표적, 공습해 헤즈볼라 최고 위급 지휘관을 암살한 것 자체가 헤즈볼라에 더 이상의 레드라인은 없다는 신호를 보낸 셈이라고 말했다. 양측이 지금까지는 비공식적이기는 해도 교전 과정에서 일종의 레드라인을 지켜왔지만 이날 공격으로 더는 이런 규칙이 적용되지 않고 더 나갈 수도 있다는 경고성 통첩을 날린 것이라는 의미다. 이 당국자는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를 거론하며 확전을 택한다면 다이에에서 치러야 할 대가는 매우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 헤즈볼라가 전쟁을 택한다면 이스라엘은 수뇌부에 대한 공격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도 최근 며칠간 북부 공군기지를 찾아 힘든 싸움에 대비하라고 주문했고 그간 가자지구 지상작전에 투입했던 정예부대인 98사단을 북부로 재배치했다. WSJ는 이번 사태를 둘러싼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셈법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스라엘의 국가안보연구소 INSS의 헤즈볼라 전문가 카르밋 발렌시는 더 이상 레드라인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상황이 크게 바뀌고 있다고 밝혔다. 레바논의 친일한 무장 정파 헤즈볼라가 22일 현지 시간에도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이어갔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헤즈볼라는 이날 성명을 통해 로켓 수십 발로 이스라엘 북부 라파엘 군수 산업단지를 폭격했다고 밝혔다. 헤즈볼라는 이를 이스라엘의 소행으로 지목된 호출기와 양방향 무전기 폭발에 대한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이스라엘군도 이날 이른 아침 레바논에서 100발 이상의 발사체가 발사됐다고 밝혀 헤즈볼라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이스라엘군에 따르면 낙하한 발사체가 일으킨 화재를 현재 소방대가 진화하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오전 5시 직전에 폭격이 시작되어 레바논에서 들어오는 발사체 약 20개가 확인됐다고 했다. 그 후 오전 6시 직후부터 더 많은 발사체가 발사됐다. 이스라엘군은 레바논에서 발사체 약 85개가 이스라엘 영토로 들어오는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헤즈볼라는 지난 20일에 레바논에서 이스라엘 목표물을 향해 약 150발의 로켓을 발사하고 21일에도 미사일과 로켓으로 이스라엘 북부를 공격했다. 이스라엘은 앞서 20일 베이루트 남부 교회를 공습, 헤즈볼라 최고 위급 사령관들이 목숨을 잃었다.
또 21일에는 전투기 수십 대를 동원해 헤즈볼라 목표물을 공습했다. 미국 헤즈볼라 공습한 이스라엘의 정예 구현 당분간 관망 가능성.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공습을 정예 구현으로 규정했다. 격화한 양측 간 갈등 상황을 당분간 두고 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설리번 보좌관은 21일 현지 시간 대언론 온라인 브리핑에서 전날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헤즈볼라 특수작전부대 라드완의 이브라힘 아킬 사령관이 사망한 것에 대해 언제든 미국인들을 살해한 테러리스트에게 정의가 구현되는 것은 좋은 결과라고 우리는 믿는다고 말했다. 아킬 사령관은 1983년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발생한 트럭 폭탄 테러를 주도 미국 대사관 및 미군 해병대 막사에 있던 300명 이상을 살해한 혐의로 미국의 추적을 받아온 인물이다. 미국 정부가 그에게 건 현상금이 700만 달러 약 94억 원에 달했다. 그는 헤즈볼라의 거점으로 알려진 베이루트 남부 외곽 다이에 지역의 주거용 건물이 전날 이스라엘군의 표적 공습을 받았을 때 다른 헤즈볼라 지휘관 10여 명과 함께 목숨을 잃었다. 물론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현재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군사적 긴장은 최고조에 달한 상태다. 전날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미국 당국자들이 전면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은 벼르고 있었다. 지난해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으로 양측 간의 가자지구 전쟁이 터진 뒤 헤즈볼라는 하마스 편을 들며 로켓 등을 동원해 이스라엘 북부를 공격해왔다. 정세가 급변한 것은 지난 17일부터 이틀에 걸쳐 헤즈볼라가 사용하던 무선 호출기 삐삐와 무전기 워키토키가 동시다발적으로 폭발. 레바논에서 사망자 39명을 포함한 3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나오면서다. 이 사건을 이스라엘의 선전포고로 간주한 헤즈볼라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는 보복 차원에서 로켓으로 이스라엘 북부를 공격했고, 이스라엘은 베이루트를 폭격해 아킬 사령관 등 헤즈볼라의 최고 위급 지휘관들을 제거했다. 레바논 보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전날 이스라엘 공습으로 인한 사망자가 최소 37명이며 여기에는 어린이 3명과 여성 7명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런 긴장 고조와 관련해 설리번 보좌관은 브리핑에서 확전 위험이 극심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휴전 협상에 대해 당장 협상 테이블에 무언가유 전 중재안을 올려놓을 준비가 돼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다만 휴전에 도달할 수 있는 분명한 방안이 있다고 믿는다는 입장은 고수했다. 헤즈볼라는 누차 대이스라엘 무력 행사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가자 전쟁 휴전이라고 밝혀왔다. 통신기기 무기화, 뉴노멀 못 돼. 국제사회는 삐삐 공격 주체로 지목된 이스라엘을 성토하는 분위기다.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전날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 회안보리 긴급회의에 참석. 이번 공격은 통신기기가 무기화하는 전쟁의 새 국면을 보여줬다. 이게 뉴노멀스의 표준이 될 수는 없다고 규탄했다. 황중국 주유엔 한국 대사도 외관상 무해한 휴대용 제품을 폭발물 부비, 트랩로 사용하는 것은 국제인도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공격의 고삐도 늦추지 않고 있다.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21일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에서 피란처로 사용되던 알자이툰 학교가 이스라엘군의 공격을 받아 생후 3개월 된 아기를 포함한 어린이 13명과 여성 6명 등 적어도 22명이 숨졌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 지휘 통제소에 있던 테러리스트를 정밀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 115발의 발사체, 민간인 지역 향해 발사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북부 국경지대의 민간인 거주 지역에 대한 공습을 시작해 이스라엘군이 대응 공격에 나섰다. 22일 현지 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통해 이날 새벽 헤즈볼라 공습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가 지난 몇 시간 동안 115발의 발사체를 북부 이스라엘 민간인 지역을 향해 발사했다며 이에 따라 현재 레바논의 헤즈볼라 테러 조직에 속한 표적을 타격하고 있다고 했다. 양측 간의 긴장은 지난 17일 레바논에서 헤즈볼라의 주요 통신 수단인 무선 호출기가 동시다발적으로 폭발한 이후 고조된 바 있다.
헤즈볼라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는 이 사건을 이스라엘의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보복을 공언했지만 이스라엘은 이후에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 대한 표적 공습을 통해 헤즈볼라 지휘관을 제거하는 등 충돌 수위를 높여왔다. 이스라엘과 친일한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충돌이 지상전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지난주 헤즈볼라 대원들이 소지한 무선 호출기와 무전기가 연쇄 폭발한 데 이어 지난 21년지 시간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헤즈볼라의 정예 라드완 부대의 고위 지휘관이 사망하면서 양측의 공습이 격렬해지고 있다. 미국은 레바논에 있는 자국민에게 현지를 떠날 것을 권고했다. 21일 월스트리트 저널 WSJ은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사망한 37명 중 16명이 헤즈볼라의 라드완 부대 최고 사령관 이브라임 아키를 비롯한 지휘관들이라며 조직이 크게 타격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군은 아키를 포함한 라드완 부대의 고위 지휘관들이 지하에서 회의 중이던 베이루트의 한 빌딩을 공습했다. 미국 워싱턴 연구소의 연구원 매슈 레비트는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의 전투 능력을 이끄는 요원들을 노리는 등 매우 계산적인 공격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레비트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아킬의 사망으로 지휘부에 큰 공백이 생기고 헤즈볼라의 전투 능력에 큰 구멍이 생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라드완 부대는 침투 작전을 위한 훈련을 받은 부대로 이스라엘은 이들을 주요 공격 목표로 지정해왔다. 저널은 헤즈볼라가 무선기기 연쇄 폭발과 아킬의 사망으로부터 사기를 되찾으려 노력하는 가운데 이스라엘군의 추가 공습 가능성에 직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군은 거의 1년 가까이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자지구 대신 레바논과 인접한 북부 지역에 더 작전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고 있다. 최근 예루살렘 포스트 등 이스라엘 언론들은 전면전이 임박하고 있다는 보도를 내보내왔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지난 19일 후속 군사작전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지난주 삐삐와 무전기 연쇄 폭발 등으로 레바논에서 최소 39명이 사망하고 약 2,000여 명 이상이 부상으로 수술을 받자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양측은 지난 2006년에 한 차례 대규모로 충돌한 바 있다. 헤즈볼라는 22일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 100여 발을 발사해 일부는 북부 하이파에 떨어져 최소 3명이 다치고 건물과 자동차들이 피해를 입었다. 미국 고위군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중동의 미국 우방국들도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대한 대규모 군사 공격을 시작하면서 지역의 불안이 확산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당초 이스라엘과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를 순방하려던 계획을 취소했으며 미 국방부는 항공모함 USS 해리 S 트루먼을 23일까지 지중해 동부로 이동 배치를 지시해 이미 현지에 있는 항모 USS 에이브러햄 링컨과 합류하도록 했다. 지난 수개월 동안 레바논 거주 자국민들에게 떠나고 여행 자제령을 내린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는 많게는 5만 명을 선박 등을 동원해 인근 키프로스로 대피시키는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미 국무부는 이날 미국 시민들에게 상업적 선택지가 남아있는 동안 레바논을 떠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로서는 상업용 항공편 이용이 가능하지만 수용 인원이 줄어들고 있다며 안보 상황이 악화할 경우 민간 항공기를 이용해 출국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했다. 한편 미국 싱크탱크인 중동연구소의 고위 연구원 랜다 슬림은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헤즈볼라의 지휘와 통제 능력이 약해졌지만 휴전에 합의하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이 무선 호출기 삐삐와 무전기 워키토키 폭발 공격에 이어 표적 공습으로 레바논 시아파 무장단체 헤즈볼라 최고 위급 지휘관까지 살해하는 등 공격 수위를 높여가자 미국이 자국민들에게 레바논 긴급 대피령을 내렸다. 이스라엘이 하마스가 아닌 북부 지역을 위협하는 헤즈볼라로 공격, 무게 중심을 옮기면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전면전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미 국무부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지속적인 충돌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레바논에 있는 미국 시민들은 상업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을 때 가능한 한 빨리 레바논을 떠나라. 미국 대사관은 레바논에 남기로 한 미국 시민을 지원할 수 없을 수도 있다고 21일 현지 시각 새 여행 경보를 발령했다.
가능하다면 위기 발생 전에 레바논을 떠나라던 지난 7월 여행 경보보다 수위가 높아졌다. 17일 이스라엘 소행으로 추정되는 무선 호출기 폭발 공격에서 시작된 전후는 20일 이스라엘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아파트 이동을 표적 공습해 붕괴시키면서 더욱 치솟고 있다. 이 공습으로 헤즈볼라의 최정예 특수부대를 이끈 이브라힘 아킬과 아흐메드 와비 등 고위급 지휘관 16명이 사망했다. 레바논 보건부는 이날 공습으로 어린이 3명을 포함해 최소 39명이 사망했고 수백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가자 전쟁이 시작된 이후 본격화한 헤즈볼라와 이스라엘과의 충돌 중 헤즈볼라가 입은 가장 치명적인 피해로 평가된다. 21일에도 교전은 계속됐다. 이스라엘 방위군 IDF는 헤즈볼라의 로켓 발사 움직임을 포착했다며 이날 밤 남부 레바논 전역에 대한 2차례의 공습을 감행했다. 첫 번째 공격에서는 약 290개의 목표물을, 두 번째 공격에서는 110개의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헤즈볼라도 22일 미사일 수십 발을 이스라엘 북부 라맛 다비드 공군기지로 발사했고 19일에도 로켓 140발을 동원해 이스라엘 북부를 공격했지만 이스라엘의 공습 수준엔 미치지 못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무선 호출기와 무전기가 동시 폭발하면서 대원 수천 명이 무력화됐고 통신 체계도 붕괴했기 때문이다. 영국에 기반을 둔 연구기관 채텀하우스의 연구원 리나 카티브는 뉴욕타임스에 18년간의 상호 억제가 이제는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우위로 전환됐다며 뚫을 수 없는 조직이라는 헤즈볼라의 외관은 산산조각났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헤즈볼라를 얼마나 압도하고 있는지를 화려하게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일련의 공습은 이스라엘이 가자 전쟁의 초점을 하마스에서 헤즈볼라로 이동시키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스라엘은 가자 전쟁의 전략적 목표로 헤즈볼라와의 국경지대 충돌 탓에 북부 이스라엘에서 대피 중인 6만 명의 주민, 귀환까지 포함된다고 발표한 뒤 헤즈볼라에 대한 전례 없는 공격을 감행했다. 이스라엘 국방장관 요아브 갈란트는 20일 이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새로운 단계에서의 일련의 조치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자 전쟁 발발 이후 헤즈볼라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지원하기 위해 이스라엘 북부를 공격해왔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서 약 10만 명의 이스라엘 주민들이 난민이 됐다. 이스라엘 주민이 난민이 되는 사태는 건국 이후 사실상 처음이다. 뉴욕타임스는 이스라엘의 이런 발언은 지상 침공을 의미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해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충돌이 중동 전역에서의 전쟁으로 확산할 위험성도 제기되고 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은 21일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 전면전이라는 실질적이고 심각한 위험이 있으며 미국이 이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레바논의 나지브 미카티 총리 대행은 다음 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참석을 취소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 강화가 외교적 합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이스라엘 고위 관계자는 로이터의 이번 긴장 고조가 헤즈볼라가 외교적 해결책에 동의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악시오스는 미국은 이스라엘의 논리를 이해하고 동의하지만 이러한 접근 방식이 매우 위험하며 쉽게 통제 불능 상태로 빠져 전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보도했다. 레바논에서는 이번 주에만 최소 70명이 사망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레바논에서의 충돌로 인한 사망자 수는 740명을 넘어섰다. 2006년 전면전 이후 이스라엘-헤즈볼라 간 가장 심각한 충돌로 평가된다.